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현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위원입니다. 구대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중랑 구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랑 구립 파크골프장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립 요구를 반영해 지난 4월 15일 원릉교에서 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총 9개 홀 8,248제곱미터의 규모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설 정비와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의 기쁨도 잠시 장마철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중랑천변은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였고 범람 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중랑천 범람 시 대책은 따로 없었고 다만 부유물이 골프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물형 펜스인 가동형 펜스를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구는 장마나 집중호우 등의 이유로 중랑천이 범람하면 매년 잔디를 복구해야 하며 이미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초 12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 특별교부금 추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최종 집행액이 증가하여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2022년도에는 약 25억 원을, 2023년도에는 약 3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나가시는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편익 증진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이유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진정 중랑 구민을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 강수량이 작년보다 100mm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강수 강도가 세지고 최근 2, 3년간 장마가 끝난 뒤에 비가 더 많이 내린 것을 보면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장마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장마가 본 의원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은 2022년 중랑천이 범람했을 당시 피해 사진입니다. 강남역 침수 피해가 있었던 2022년에 중랑천은 10회 침수가 되었고 서울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2023년에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4회 침수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랑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선제적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은 어제자 대한경제에 실린 기사로 파크 골프장 조성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랑구리 파크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한강유역청에서 9개 홀 골프장은 점용 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 오고 갔지만 이후 조율 과정에서 다시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돼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담당 부서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선 것이라면 이는 더욱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 낙동강변 7곳에 설치한 파크 골프장을 철거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리 파크골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질 오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과 풍수의 대책이 없다는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걱정하는 주민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주민 호응에 힘입어 민심을 잡기 위해 구비 7억 2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유채꽃밭이 더 아름다웠다며 그리워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물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담당 부서의 요청에서 받은 2022-2023년도 실적 보고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은 10일을 지원받아 우리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어린이 축구교실의 2022년, 2023년도 현장 사진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사업은 체육활동에 소홀해지기 쉬운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년 이상 추진된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치가 중랑구립 잔디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어딘지도 모르는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22년에 사용했던 사진이 그대로 23년도 보고서에 사용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화면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종합평가 의견에는 교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다고 하며 문제점에는 잔디구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본의원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사진은 노원구에 소재한 유소년 축구클럽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클럽 속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똑같은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소년 축구클럽의 대표를 확인해 보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의 감독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개에는 주중에는 중랑구립 잔디 운동장과 노원 아동복지관 운동장을, 주말에는 신내 차량기지 축구장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운동장 사용 현황 스케줄표에서는 이 클럽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위 사진은 노원구 소재의 또 다른 축구클럽 SNS 계정에서 확인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업체 또한 중랑구립 잔디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위 업체의 대표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의 코치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추가적으로 관내 운동장을 사용하는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랑구 소재의 축구클럽 SNS에서 확인된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이 입은 유니폼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의 감독이 운영하는 제2모 클럽명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은 앞서 말한 업체에서 게시한 회원 및 선수 모집 글이며 이는 SNS, 맘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을 포함한 세 업체 모두 공공체육시설인 중랑구립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과 같이 두 개의 업체는 심지어 구비와 11호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인 월, 수, 금 16시부터 18시까지 중랑구립운동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세 업체 모두 동시간대에 함께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업체에서 업로드한 수업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진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업체에서 직접 SNS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 속 전광판에 보이는 시간을 보면 16시 46분, 17시 25분, 16시 28분 모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 교실이 진행될 시간입니다. 아무리 시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축구 교실은 구비의 비중이 더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로 보면 본 의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구 교실을 진행할 시간에 본인들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받으신 것이 있었는지, 소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20년 넘게 유지해온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용에 대해 조사하던 중 중랑구청장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 축구장 및 야구장 등의 야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실 홈페이지 내 민원 사항 중 체육진흥과 소관 민원만 추출한 내역의 일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월 평균 대략 3-4건이었던 체육진흥과 소관 민원이 6월 중순인 현재 4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실내 차량기지 운동장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오늘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된 같은 이유의 민원들 중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관내 축구센터에서 오래전부터 실내 차량기지 운동장을 사용하려 했으나 불가능했고 지속적인 요구 끝에 어렵게 이번 달인 6월부터 허가받고 이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시설관리공단에서 중랑축구단과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간에 맺은 협약으로 인해 요청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고 이 원칙을 바꾸고 싶다면 중랑축구단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후 재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40만 중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운동장 사용의 형평성 논란은 꽤나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민원을 여러 주민분들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내 차량기지 운동장뿐만 아니라 중랑 구립 운동장도 어느 한 단체가 독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내 차량기지 운동장과 중랑 구립 잔디 운동장 월별 스케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랑 축구단과 중랑 축구단 산하 유스팀이 두 개 운동장을 모두 한 달 평균 22일에서 23일간 이용하며 매달, 매일 같은 시간에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협약서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중랑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고 애초에 협약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축구단에 속해 있던 축구센터에 다니던 그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직접 만나보니 오직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지금 이용 중인 단체와 공평히 나눠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중 하루 4시간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만큼은 구청장님의 중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갑자기 늘어난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왜 여태 묵인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애초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이 어떻게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중랑 구민을 위한 중랑구의 자산 아닙니까? 제기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 시설관리공단 및 체육진흥과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중랑 구민과 어린아이들이
공정성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효정 의원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이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월수금 저희들이 주 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과연 이게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구립 잔디구장 지금 사용하는 게 월수금 저희가 16시부터 18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는데 아마 JSSC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랑 스포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상봉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지금 그 실내 차량기지 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K4 리그 중랑 축구단에서 유소년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일은 K4 리그 중랑 축구단 유소년 팀 이외에 이 중랑 스포츠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서도 수요일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아까 그 질의에 설명해 준 바와 같이 많은 그 이의 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 축구교실이 다른 운영기관에 거기에 사적인 그 운영기관의 이익에 지금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이런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그 다음에 구립 잔디구장의 이용 그리고 실내 차량기지 운동장의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현재는 그 체육시설 이 부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K4 리그와는 저희가 이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우선 제공한다는 협약 내용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지금 구립 잔디구장 그리고 실내 차량기지 축구장 이 부분의 운영과 앞으로의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어린이 축구단 운영 주체 그리고 이 중랑 축구단 K4 리그 운영하고 있는 중랑 축구단 그리고 스포츠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하고 다 한번 저희들이 전부 토론을 해서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방향을 정리하기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안 자체를 전부 토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 어린이 축구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부 운영 주체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주들 모여서 그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전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랑천 둔치파크 골프장 운영 관련 하천 범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기상 상황 및
하천 수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호우특보 등 강우 예보 시 선제적으로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사전 안내하여 시설 사용을 통제하여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말아 올리는 펜스와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 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실 등 부속시설도 모두 이동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천 범람 후에는 수습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람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염물질 제거, 잔디 보수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원상 회복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저명허가 문제는 여러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서울시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과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요청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문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치수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체육진흥과에 요청했던 부분이 체육시설 수요 전수조사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속히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셨다라는 말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축구 교실 운영에 있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접어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민원 응대 교육을 재차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민원 응대 때문에 더 불거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부서에서는 좀 관행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특성상 더 타 부서에 비해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야외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원구의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통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